세금 빼고 나서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세금 빼고 경비 빼고 해서 현재 양도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푸드노트 팬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대출도 이제 많이 어려워하셔서 이제 투자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낙찰을 받고 매도까지 하신 수강생분이 있어서 한번 만나러 와봤습니다.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자노트에서 닉네임 월천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대구 아파트를 이제 낙찰 받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물건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신성서 화성 파크드림 아파트입니다. 2023 타경 35494 사건으로 진행된 이 경매 물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익을 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물건 이제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제 실제로 대형 평수다 보니까 낙찰 이제 경쟁률이 좀 낮긴 하죠. 낙찰 받고 나서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단독 낙찰 받고 나서는 너무 혼자 경쟁률 없이 받고 나니까 내가 잘못 낙찰 받은 거 아닌가 잠깐 의심이 들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하자 없는 물건이고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다 보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네, 이거 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최저 입찰가, 낙찰가 대비 매도가가 3억에 매도를 했는데요. 초기 투자 비용이 2,85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나머지는 대출을 활용을 해서 3억에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세금 빼고 나서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세금 빼고 경비 빼고 해서 현재 양도세 신고는 수익은 1,500만 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대형 평수잖아요. 낙찰 받으신 게. 예. 그리고 전주도 아니고 대구인데 당연히 실거주 목적이 아니셨겠죠? 그러면은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하신 거예요? 시드가 매매 사업자로 제가 투자한 이유는 시드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드 분리기용으로 단기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매매 사업자가 세금 절세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를 통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세금 절세와 시드를 불리기 위해서 매매 사업자로 투자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경매를 통해서 이제 낙찰을 받으셨는데 처음 경매를 공부했을 때 어려웠던 점 같은 건 있으세요? 어려웠던 점은 혼자서 책을 보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만을 위한 공부만 되는 것 같고 실전에 투자로 이어지지 쉽지가 않아가지고 학원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경매 물건을 선택할 때 본인이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의 경험으로는 현재 상황이나 투입될 수 있는 시드와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제일 좋은 물건을 선택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을 제일 고려 요소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에서 본인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략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주변의 물건 비교 대상의 물건지를 좀 더 세심하게 자주 보고 경매 물건지의 인테리어 유무 상태나 최대한 파악을 잘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입찰가 산정에 도움을 될 수 있는 그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수익을 얻고 나서 교훈을 얻었다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입찰 전부터 낙찰 받고 나서 바로 수리를 들어갔으면은 어떨까 해서 그런 교훈을 얻었는데 뒤늦게 지금 7개월, 8개월 만에 낙찰 받고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려봤던 것이 좀 아까운 시간이기도 하고 그 안에 빨리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그 수리를 할 것인지 부동산 열심히 발품을 팔든지 손품을 팔든지 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방향을 얻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익을 얻어보고
또 다시 새로운 목표나 계획이 생겼어요? 이번에 수익을 얻고 나서 다음 목표는 제가 경쟁률이 매도를 하기 전에 다른 물건도 입찰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물건은 경쟁률이 그만큼 세고 시세 차익이 얼마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좀 가치가 평가절하된 시세대보다 저렴한 물건을 잘 골라서 제 아이디어와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창출을 해서 다시 시장에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조언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처음에 투자해서 조사를 잘못했든지 실수를 해서 이 첫 물건에 대해서 수익을 못 보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분들께 이런 매매 사업자를 통하면 이번 물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물건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은 그 손해 부분을 상쇄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결국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제 85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양도했을 때 건물분의 부가세를 10%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가를 산정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조금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시면 좋겠죠. 어쨌든 대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00만 원 가까이 되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이제 은행 지금 몇 개월 만에 매도가 된 거죠? 그럼? 6월 25일경에 낙찰을 받아서 8개월 만에 매도를 실행하게 됐습니다. 8개월 만에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그쵸? 2,800만 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은행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난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다들 투자가 어렵다,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해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이 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사이클 돌려보니까 좀 어떠세요? 기분이? 이번 물건 매도하기까지 전부터 제 물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매도에 집중을 해야 됐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는 바람에 어떤 수익이 줄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좀 더 빠른 실행을 해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월천도사님의 멋진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례 부자노트에서 많이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제 경매 매물 그리고 수강생들의 이제 수익사를 통해서 투자 노하우나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